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네 번째 종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래요. 네, 다섯 번째네요. 네,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마지막 녹화. 첫날이다 보니까 저 적응하는 게 조금 좀 쉽진 않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유럽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근데 또 특이하게 채권을 담당하는 우혜영 연구원의 RA 친구가 독일 주식을 추종하는 ETF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우혜영 연구원 RA 하고 있는 친구고 이제 입사한 지 1년 반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디온의 뉴페이스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TGIF에 출연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신 TGIF 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거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 글로벌 X 닥스 독일 ETF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으로 미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월 2일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상존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독일로의 포트폴리오 분산이 어떠한가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이 독일 이 닥스 ETF 같은 경우는 한국의 코스피 지수, 미국의 S&P 지수 같이 독일의 닥스 지수를 수종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닥스 지수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40개 블루칩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요 섹터는 자동차, 금융, 기술화학, 제약금융 등등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 ETF는 이런 닥스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 중간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아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구성 비중에 따라서 두 지수가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ETF 구성 항목의 비중을 보시면은 보험, 그리고 소프트웨어, 항공 우주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닥스 ETF 같은 경우에는 환 노출 상품이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에 따른 환 차익을 볼 수 있는 점 또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유로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터키의 전국 불안으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점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 닥스 인덱스랑 ETF랑 이 차이가 사실 ETF인데 저 정도 차이 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 트래킹 에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아마도 환 때문인 것 같아요. 닥스 인덱스는 이제 유로 베이스로 지수를 추종을 하고 닥스 ETF 같은 경우는 유로를 이제 달러로 환산한 가격으로 추종을 하기 때문에 유로화 강세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좀 탄력이 더 높게 올라간 것 같네요. 네. 죄송한데 제가 중간중간 끼어들게요. 이게 발표 쭉 듣고 나서 질문을 다시 또 몰아서 하려니까 네. 약간 해야지 했던 질문들 자꾸 누락하게 되고 템포도 약간 낮아지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끼어들더라도 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3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저 ETF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온 모습이 이제 그 환 차익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독일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죠. 정부에 관한 이슈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2024년 말부터 해서 독일의 기존 신호등 연립 정부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좀 조기 투표가 진행이 됐었고, 투표에서는 이제 기민기 사당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민당의 이제 프리드리 메르츠 대표가 이제 부채 브레이크, 독일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부채 브레이크를 개혁하고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5천억 유로를 조성하겠다, 기금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고,
어제 그저께 3월 18일에 이제 독일의 연방하원에서 찬성 513표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발표하는 날짜는 3월 20일인데 내일은 연방 상원에 표결이 예정되어 있고 또 대통령의 허가를 받으면 이제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 부채 브레이크 아직까지 절차는 남았지만 그래도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천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이제 GDP 1%를 넘는 방위비와 그에 대한 부채 제한 적용이 면제되고 또 민방위 그리고 정보통신으로 방위비 범위를 확대하는 그 계획을 통해서 정부의 이런 재정 지출 확대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상존한 모습입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메르츠 차기 총리는 기업 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독일 증시에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언급드릴 점은 이제 유로존의 그 중앙은행으로 가보시면은 ECB가 5회 연속으로 기준금리 주요 금리를 이제 인하를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신금리 기준으로 2.5%인데 연말까지 2% 달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50bp의 인하 여력 또한 상존하는 점 또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독일은 사실 저희 하우스 저도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나라예요. 결국 비미국이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두 축이 중국이랑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독일이 확장적인 재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국가고, 사실 3월 17일, 18일에 하원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가 약간은 노이즈가 있었어요. 녹색당에서 좀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별기금 조성 저 부분에서 녹색 친환경 투자를 500억 유로에서 1000억 유로로 확대를 시키면서 타협을 이끌어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유럽 쪽이 조금은 이전과 달리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CM 얘기할 때 센터장님이랑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중국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배신의 아이콘이 사실 유럽이에요. 유럽이 정말 이제는 선진국이 살아날 거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자주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살아났던 사례는 저는 아직은 못 본 상황인데 주가 측면에서는 적어도 이번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심으로는 이전과는 달리 진짜 유럽이 살아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이번에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정부 관련해서 기대할 수 있는 점들은 러우 종전 기대감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와 에너지 및 인프라 부분에 국한해서 휴전 협상에 합의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또 오늘 아침에 본 뉴스 기사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 아주 좋은 통화를 했고 종전 관련해서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전 협상 혹은 휴전 협상이 통과될 시에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의 증시가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독일의 센티체크인데요. 독일의 이런 심리들이 개선된 점들을 확인하시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 차트 보시면은 닥스 지수, 닥스 ETF와 좀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센틱스 종합경기 지수입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은 이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이 닥스가 하락했을 때 이거 핑크 색깔은 올라갔을 때 있는 를 체크를 해놨는데 사실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독일과 유로존의 이런 센틱스 지수가 크게 반등했을 때 같이 닥스 지수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밑에 차트는 독일의 종합 경기 지수, 그리고 현재에 대한 경기, 그리고 향후 6개월에 대한 경기 이 심리를 지수화한 건데, 이제 향후 6개월에 대한 지금 지수가 큰 폭 올라오면서 미래 전망 지수가 상회한 점 또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GW 경기 기대 지수 또한 거의 이제 기존
수치에서 2배가량 상승을 했고 경기 전망 또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센티가 좋아졌다고 해서 뭐 GDP가 오르고 증시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좀 안 좋았던 센티멘트들이 다시금 상승하는 점은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GW 경기지수가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뭐 경기 선행지수 발표하고 이런 것처럼 서베이 받아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지표죠? 네. 네네, 너무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원래 애널리스트들도 자기 담당하는 게 따로 있어요. 우혜영 연구원이 채권을 하니까 아무래도 채권에 좀 더 익숙할 수밖에 없거든요. 박지빈 연구원은. 그러다 보니까 주식 얘기하는 게 사실은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긴장 안 하고 얘기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독일의 이런 연정이 작년 말에 붕괴된 이후에 독일의 이런 다당제 체제 그리고 정당 간의 이견이 큰 점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이나 경제 그리고 환경, 국방 등등의 방면에 있어서 이런 기존에 있었던 트러블들이 과연 빠르게 해결이 될까? 혹은 빠르게 이제 재정 정책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런 연립정부가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될지 그리고 그 과정이 순조로울지 또한 지켜봐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안 포괄 과정을 봐오면서 기민기사당 그리고 3인당 또 추가된 녹색당의 연정 구성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행된 점이 없는 점을 보시면 이 또한 단기간 내에 독일의 이런 정치 리스크가 빠르게 완화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 리스크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의 대유럽 관세 부과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기존의 1기 때는 중국을 향한 관세 부과가 중심이었다면은 최근에는 2기 때는 여러 국가를 향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유럽을 향한 관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면 유로존 그리고 독일 경기 하방 압력을 줄 수는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독일 ETF가 좋아 보이느냐라고 다시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미국의 시장 변동성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뎁브레이크 완화, 그리고 재정 지출 확대로 경기가 부양될 수 있는 점, 세 번째는 이 러우 종전에 대한 기대감, 네 번째는 여러 지표들의 호전을 이제 그 추천 요인으로, 그러니까 제가 좋게 보는 요인으로 들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독일에 관심이 많고 최근에 저는 좀 비미국 강세, 그러니까 확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독일 많이 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또 이제 서유럽 지역의 국방비 지출이 좀 늘어난다라는 관점에서 방산주랑도 좀 연관이 많은 이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혜를 받을 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관점이지만 이런 식으로 독일이라는 국가를 직접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역시도 좀 관심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요. 닥스는 레버리지가 없나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한국에서 저희가 거래하는 레버리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네. 그렇구나. 어쩐지 좀 수익률 대회다 보니까 이게 레버리지를 쓰면은 어차피 1등 아니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레버리지를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닥스는 또 그냥 레버리지 아닌 거를 가져와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마 오늘 지금 20일이라서 FOMC 리뷰 자료 작성하는 거 같이 이제 우혜영 연구원이랑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일을 했을 텐데 자료도 준비 잘 해주시고 말씀도 잘 듣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마무리 멘트 시간인데 종목 이름 얘기해 주시면은 관심 종목 추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름 얘기하면 돼요. 닥스 ETF 관심 종목 추가. 감사합니다.